오늘 기자회견은 여기 나와 있듯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1주년 그동안의 시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여기 모인 다양한 사연을 가진 약자들은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건설 노조에게는 애도가 아닌 전상적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감 따위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상금 폭탄 소식에 자녀를 잃은 사람들, 동료를 잃은 사람들로부터 전상금을 타내고 싶은지 서울시에 잊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수요 축제도 이렇게 지리고 왔었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들과 시민이 서울 광장에서 함께 어울리고 연대한다는 자부심으로 이쪽에도 서울 거리 행진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만 내일 모레 열리는 서울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은 불허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두세 달 뒤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 예산삭감으로 돌봄 노동자들은 몇 달 뒤 월급이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비롯한 공공돌봄 사업에 대한 중간 추진으로 이용자들을 민간의 돌봄 시장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희는 오세훈 취임 1주년을 절대 축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세훈 서울시에게 기만적인 서울시에 외면당하고 있는데 위선적인 약자와의 동행을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약자들이 오늘 이렇게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공공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지구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서울 퀴어문화축제 유지위원회가 함께 주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첫 발언에 앞서서 저희들 한번 구호로 우리들의 목소리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적인 약자 동행, 약자들은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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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이면 서울시 위선시정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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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먼저 약자 발언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이지영군의 어머니 홍혜진님으로부터 약자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태영의 엄마 홍혜진입니다. 이번 주부터 전국의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시청광장 한 기층이 자리 잡은 저희 이태원 참사 분향소는 비바람에 취약한 허술한 구조인지라 희생자들의 역정사진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분향소 천막이 무너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그동안 수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보수 작업을 위한 장비 반입을 일체 허가해주지 않아서 우리 유가족들은 날씨가 굳은 날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밤을 새워가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분향소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시로부터 더욱 허가를 받아서 부족 하나만 분향소의 보수 작업을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구 이태원 참사 발생 사흘 만인 지난 11월 17일 기자회견 중에는 눈물을 흘리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특별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어 서울시에서는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유가족들과 부상자분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밝힌 무한한 책임과 모든 행정력 투입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서울시는 그동안 분향소에 비바람을 막기 위한 보수 작업을 막은 것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는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전상금 2,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 부과 및 재산 압류, 나아가 행정 계획 집행까지 이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서울시가 부과한 이러한 변상금은 징벌적 성격을 지닌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와 용산 소방서에서도 이태원 할로윈 축제의 인파 운집을 예상하였고 각각 특별 운송 개입과 소방 대응 개입을 수립하였습니다. 2022년 서울 10월 27일 서울경찰청은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 등을 수신으로 하여 교통관리 대책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재난관리 책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한 복판에서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가중 이사로 인한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서 벌어진 참사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금이나마 참사의 책임을 지켰다면 참사 이후의 대응 과정에 있어서 희생자에 대한 온전한 애도와 추모를 위한 분향소 마련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습니다. 서울시가 분향소 철거를 압박하는 건 결국 서울 시민들로부터 참사의 기억을 지워 그 책임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행위입니다. 그동안 분향소 위치로 서울시에서 제안한 녹사평역 지하 4층 등의 장소를 보면 그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 보입니다. 서울시내 한 복판에서 발생한 불행한 참사에 대해서 서울시는 책임을 지고 유가족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고 광장이 아닌 보이지 않는 건물로 분향소를 이전하길 요구하였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철거한다는 압박을 서슴없이 하였습니다. 얼마 전 5월 31일 서울시는 이른 아침 북한의 발사체 발사로 미국 재난 문자를 잘못 발명해서 큰 혼란을 끼쳤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 것은 물론이고 대피해야 하는 이유와 장소 자체가 명기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혼선을 키웠었고 게다가 재난 문자의 발송 시간마저 5분가량 늦은 늦장 대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지난 10월 29일 오후 11시 56분 서울시는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긴급사고로 현재 교통 통제 중 차량 우회 바랍니다. 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참사를 알리는 첫 신고가 들어온 지 1시간 40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당시 문자 내용에도 교통 통제 원인은 불투명했으며 기조차 늦장 대처였습니다. 이일 서울시장 오세훈은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태원 참사 때는 그토록 느슨하게 대비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참사 이후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였었고 재난안전관리 책임자들은 자리 보전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책임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퇴하는 것만이 책임이 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8개월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시의 재난안전관리 문자 발송 체계가 엉망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언론을 향해 자신의 과실을 그럴듯한 기사역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참사의 기억을 잊을 때 안타깝지만 비극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분향소는 이 사회가 참사에 대해 기억하고 아픔과 그 과정을 서로 공유하고 그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자는 가슴의 상징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이라도 비록 잊었지만 서울시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검증하고 이태원 참사 분향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관계 부처와 논의하여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기 제 맞은편에 보이면 분향소 천막이 있는데요. 서울시의 안전을 상징하는 하나의 기조물이 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의 기억을 절대 잊지 말고 안전한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신호공간이 시민들에게 안전함이 잘 있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는 것은 연상용 폭탄인데요. 이런 부분 한번 함께 비판하면서 다음 발언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상용 폭탄 철회하고 추모장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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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가족들과 동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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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 약자발언 목소로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는 700명의 돌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담으로 이분들이 몇 달 뒤에는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서울 시민들에게 제대로 돌봄을 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보호국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위원장님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님께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동안에 맞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저는 10년간 붉은 사회복지에 대해 헌신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소심이 돌봄 노동자입니다. 그동안 이윤 중심의 민간시장에 맡겨진 돌봄 서비스가 이용자를 사고파고 살고 서로 짜고 부정수급하고 낮고 열악한 급여수를 내서 현장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온갖 폭언, 성희롱 등 부스랑이 유출되어 불법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을 실종되고 있는 문제를 모욕하고 좋은 돌봄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한다는 사회서비스의 돌봄계 노동자와 시민사회 영원히 뭉쳐서 우리 서울시 사회서비스의 상생하지 못하는 것을 시장님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희망에 사회서비스원이 있었고 4년간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한국사회는 가족 때문에 고령화 맞벌이 노동시간의 가족과 혼자서 일상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고 있는 대부분이 생계와 돌봄을 동시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가족을 방임하거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돌봄은 저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아프고 혼자 거동이 힘든 노인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어려움이 있는 이들의 일상을 함께하는 노동이 바로 돌봄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약자의 도의를 표방하시면서 1인 병원 안심 보행 서비스, 건강시작 1인 가구 방문건강 설립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사업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의 측근 인사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홍정희 대표는 지난 1년간 좋은 돌봄을 위해 헌신해온 500여 명의 종사자들의 노력을 신속 우대하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